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에 불과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적자만 벌인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공공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혁혁한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46명,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0.8명, 검사에 따른 양성률 한 1% 정도로 다른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사정상이 모범적이라고 하는 독일에 비해서 좋은 수치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K방역이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실제로 보건의료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시죠? 담당자가 그렇게 평하기는 참 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자화자찬으로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도 또 우리가 안고 있었던 기존의 의료체계 문제점도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따른 치명률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왼쪽 도표는 단순 치명률이고 오른쪽이 연령 보정 치명률입니다. 단순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2.4명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령을 보정하면 3.3%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노인층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초창기에 대구 신천지 사태로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부터 얻을 교훈은 우리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들의 집단시설에서의 노인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책 당국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시설의 사망률이 한 39%,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40~50%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대구 지역 시설의 67개 중 약 4분의 1이 감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에 불과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한 겁니다. 나머지 민간 병원들은 코로나19 대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었던 거죠. 근데 그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 병원들이 아닌 조그마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적자만 벌인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공공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혁혁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사실은 조금 더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초기에 대구 사태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면 훨씬 더 적은 희생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 관련된 대책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은 자료인데요. 20년 예산에 반영된 건이 별로 안 됩니다. 84억 원 정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296억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년 2021년 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수치는 좀 저희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한번 답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조금 재정당국이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K 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보건으로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사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2명으로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2명 미만입니다. 이 숫자를 2명 기준 맞추려고 하면 약 한 8,7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필수 의료 분야,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약 4,500명 정도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부로서도 국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게 297만 명입니다. 약 300만 명. 들어간 돈은 4.8조 원, 5조 원가량입니다.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계속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계속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왔다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권역별 의료 수지라고 하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이 거주자 비해서 의료 이용자들만 놓고 본다면 다 접살하는 겁니다. 서울의 압도적인 저 그래프를 왼쪽에 보시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의료 불균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예, 의원님이 주신 큰 그림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을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자세를 가다듬어서 공공의료가 좀 더 내실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